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영상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투표 종료가 지금 8일 0시 48분까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당 측 인원 뭐 한 대여섯 명 이상이 돼야 되는 것 같죠? 지금은 만약에 이제 대여섯 명 이상이 본회의장 돌아와서 뭐 찬성표를 던져야 이제 좀 가결이 되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조금 뭐 변동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여당이 지금 다 본회의장을 나갔죠. 그래서 이 상태로 고착이 되고 부결이 된다면은 그 후에 봐야 되는 주식 관련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침 10시였나요? 간담 이렇게 담아 있었는데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죠. 그래가지고 일단 나온 게 윤 대통령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임기 포함해서 전국 안정에 대한 방안 당이랑 그 다음에 정부한테 일임하겠다 자신이 이제. 그래서 요거 내용을 봤을 때 일단은 자신은 국정에서 이제는 손을 좀 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정해져 있던 수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일단 보는 거는 뭐 자진해서 뭐 사퇴하야 이런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좀 주고 받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한동훈 지금 여당 대표 책임 총리제로 좀 국정 운영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손 떼야 한다. 그리고서 대통령 임기 단축 로드맵 곧 발표하겠다.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좀 단독 뉴스도 껴있기는 한데, 일단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오고 가서 정리돼서 나온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지금 보면은 책임 총리제랑 임기 단축 로드맵, 요거 두 개가 일단 키포인트로 지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밤중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은 그거 보면 되는데, 일단 지금 나온 것들은 대안으로 일단 요거를 좀 꺼냈겠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추경호 원내대표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사퇴하겠다 이거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퇴 의사에 대해서 좀 표명, 원내대표도 사퇴 의사 표명, 이 키워드도 있어가지고 이 내용도 같이 묶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야당 측은 이제 대통령 탄핵안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되면은 11일에 또 재추진하겠다. 그리고 아마 계속 트라이를 다시 할 거예요. 만약에 부결이 난다면은. 물론 이제 처음 부결 나고 막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은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또 내용이 조금 바뀐 것도 같네요. 9시 20분까지 뭐 기다리겠다.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8시 55분인데 처음에 일단 투표 종료는 0시 48분까지 보류.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면은 여당 측이죠. 여당 측에서 이제 꺼내든 카드는 책임 총리제와 임기 단축 개헌. 요거 임기 단축 두 개입니다. 그래서 책임 총리제를 봤을 때 책임 총리제 같은 경우 일단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 주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뭐 책임 총리제가 사실상 정확하게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게 뭐 나중에 여당과 야당이 뭐 좀 합의를 해서 총리 포지션에 뭐 이제 야당 인물을 앉힌다거나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국무총리가 총리제 그 한덕수 관련주는 일단 시장에서 시공테크 얘가 좀 움직였었습니다. 얘랑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게 이제 한덕수 총리 관련주예요. 그래가지고 한덕수 총리 관련주 간단하게 뭐 종목들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시공테크랑 아이스크림 에듀 이거 외에 뭐 대성창투, 대한제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얘네 정도가 좀 반짝했습니다. 그리고서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의사 표명, 아까 전에 요거 있었죠? 요거는 이제 사퇴를 진짜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다면, 이거 아까 전에 얘기는 나왔었는데 분위기상 할 거는 같죠? 그러면은 힘이 어디에 실릴까요? 지금 여당에서 내부적으로 힘 실릴 수 있는 게, 대통령 같은 경우 당이랑 정부한테 일임하겠다, 넘기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이제 국정에서 손 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서는 이제 좀 밀려나는 거고, 사실상 원내대표까지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그거는 뒤에 원내대표를 누구를 또 안 치겠지만 또 뽑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당대표인 한동훈 한테 이제 지금 힘이 실릴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 관련 주는 뭐 이제 시장에서 움직였었는데 금요일 날 움직인 종목 그냥 상승 순이에요. DTNC하루가 일단 가장 세게 움직였고 밑에서 120선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금속 우 시리즈는 지금 뭐 차트들은 좀 대체적으로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 시리즈는 뭐 시총을 보시면 200억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홀딩스 해가지고 얘는 이 앞에서 상한가 했다가 밀렸다가 120선 밟고 또 시원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오파스는 대부분 차트가 비슷하죠. 아무래도 정치 테마는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게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DTNC하루부터 태양금속 시리즈, 대상홀딩스 시리즈, 오파스넷, 덕성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도 좀 엮었던 종목인데 이 정도까지 한동 관련 주로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임기단축 로드맵, 개헌이죠. 개헌 쪽으로 왔다 엮이고 하면은 개헌 관련해서는 일단 유라테크, 개헌 관련 이제 유라테크,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 그 다음에 하나가 대주산업 요 정도인데, 이번 금요일 날에는 유라테크랑 이제 프롬파스트 요거 두 개가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냥 반짝한 이전에 세종시로 갔다 이제 뭐 옮긴다, 그때 관련 주들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일단 유라테크랑 프롬파스트가 대장순으로 움직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한테 이제 당대표 이렇게 해서 힘이 좀 쏠리면은 정책, 과거의 이제 당대표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일단 정책으로 꺼냈던 게 이민 정책이 있죠. 그래서 그때 오픈롤, 그 다음에 엑스페릭스 요 종목, 그 다음에 원티드랩 요 정도가 일단은 이민 정책 관련 주들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마약 근절 정책, 이거는 뭐 사실 여든 야든 둘 다 필요하지 않나?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막 최근에 막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뭐 학생들한테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막 이런 좀 충격적인 뉴스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근절 정책에 대해서 이전에 부각됐던 게 인벤티지랩, 랩지노믹스, 바디텍, 레드, 요게 이제 그때 한동훈 정책주로 갖다 부각이 됐었고, 비보존제약은 최근 트럼프 그 펜타닐 관련해가지고 비마약성 진통제 키워드로 갖다 반짝반짝 하는데 이 종목은 좀 기업 상태가 멀쩡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벤티지랩은 좀 눈에 익으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갖다 좀 움직였었고, 차트도 얘네들은 뭐 좀 좋은 구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저점에서 쌍바닥 좀 지키면서 뭐 턴 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고, 비보존제약은 종목 재무가 조금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이슈 자체는 좀 더 좋거든요. 트럼프 쪽도 엮이니까. 그리고 차트도 최근에 이런 전고점 강하게 있던 저항 돌파하고 계속 좀 버티는 거는 차트 관점에서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책주들, 그 다음에 자, 이제 만약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부결될 가능성이 지금 좀 높다 보니까 부결이 된다면 큰 틀에서 여당 정책이자 대통령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이번에 악재로 갔다가 밀렸던 종목들이 있죠, 업종. 그래가지고 바로 두 개, 대왕고래 테마, 일단은 요쪽이 고 이슈 개엄 요날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하락을 20%씩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밀려 있거든요. 한국가스공사랑 화성밸브 요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종목들 등이 같이 밀려 있는데, 이쪽에서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좀 재료가 막바지이기는 해요. 거의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 해가지고 12월 10일 전후에서 빠르면 8일 들어온다는 내용도 있던데, 시추선이 일단 부산항에 들어옵니다, 대왕고래는. 그래서 이번 달 중순에서 말중에 첫 시추를 하죠. 그리고 요 대왕고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첫 시추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면 정말 좋겠죠. 정말 좋겠지만,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온다면 이제 두 번째부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98%를 깎았어요. 예산이 98% 이렇게 깎인 상태,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조달을 자체적으로 해야 될 텐데 쉽진 않겠죠.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어차피 첫 시추는 지금 이제 첫 시추는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꼭 기름이 나왔으면 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기름 나오는 거 좀 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네, 이제 나왔으면 합니다만 만약에 첫 번째 시추에서 기름이 발견이 안 된다면은 두 번째부터는 트라이가 어렵다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거기서는 이제 첫 시추 이후에는 제로 소멸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뭐 어떻게든 또 뭐 기업 입장에서 뭐 조달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예산은 98% 깎였어요. 10억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어렵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첫 시추를 하긴 하는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재료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주로는 대장격이었던 이제 화성 밸브, 요거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좀 많이 낮은 구간까지 좀 밀리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기술적으로 급반등 한번 좀 보여주고, 요 날도 어제 그 정치 테마 금요일날 반짝반짝 시소 게임을 좀 하기는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에 좀 엮이는 넥스틸, 얘는 이제 좀 많이 밑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상징성으로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쪽은 최근 계엄 이슈로 갖다가 많이 빠진 자리여가지고 부결되면 아마 좀 갭이 좀 뜨고 일단은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이 일단 뭐 국정에서 손 떼는 거는 뭐 악재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대통령 탄핵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는 그래도 좀 재료를 좋게 보지 않을까, 뭐가 됐든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대한고래 테마, 그리고 원전 쪽이 있는데, 원전은 지금 뭐 당장 뭐 눈앞에 일단 있는 게 뭐 원래 전기본에서 4개 SMR 그거 추가, 그거 플러스 내년 3월에 이제 체코 본계약 있죠. 25년 3월쯤에 이제 체코 본계약. 그 다음에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폴란드도 내년 두 번째 원전 발주 계획이 좀 있어요. 계획되어 있고, 뭐 계획, 국가 차원의 계획이니까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내년 중에 두 번째 원전 발주 계획되어 있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발 올해였죠. 올해 AI발 전력 수요가 좀 급등하면서 그 수요를 좀 충당하기 위해 떠오르는 에너지가 원전입니다. 그래가지고 튀르키예도 2호 3호기 원전 건설 이야기 지금 나오고는 있고, 세계적으로 원전 키워드는 중간중간 좀 잊혀질 법 하면은 한 번씩 붙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관련주는 좀 많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원전 쪽에서 관련주는 정말 많지만 최근 강했던 거는 이제 이 두 종목이겠죠. G2파워랑 BHI 두 종목. BHI 같은 경우도 계엄령 오늘 이렇게 해서 20% 밀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좀 많이 밀려서 내려왔어요. 얘가 이제 요 구간이 이제 돌파하면서 좀 엄청 대시세 이렇게 해서 좀 주기는 했는데, 그 주변까지 좀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 정도. 그 다음에 요거뿐이 아니라 이번에 움직였던, 이제 부결이 된다면 요번에 움직였던 정치 테마주들, 이재명 관련주는 좀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점상 해가지고 최근에 3연상 이 종목은 상한가를 지금 3번 닫았고, 그 다음 뭐 에이텍도 상당히 셌었죠. 29%. 그 다음에 동신건설도 상한가 3번 닫기는 했다가 마무리는 못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지금 100% 상승 보여준 종목이 진짜 많아요. 여기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50, 60%씩 뭐 상한가를 뭐 2번, 3번씩 밥 먹듯이 보여준 종목이고, 최근 수목금의 상승률이 가장 많았고, 상한가 종목 관련주로 그 계엄 다음날 상한가가 한 15개쯤, 한 10개가 넘었죠. 이재명 관련주가 그만큼 많이 돈이 쏠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나면은 이게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이 쏠려있던 이슈고 정말 컸죠. 정치 테마의 본질적인 재료는 정치 테마, 대선 테마는 재료에서 가장 메인이 대통령이 되냐 마냐 이거인데, 현 상황에서 이제 탄핵까지 이어졌다면 뭐 헌재로 넘기고 헌재에서 이제 또 판결이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단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중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가결이 됐다면은 사실상 정치 지지율을 봤을 때 뭐 탄핵까지 쭉 이어졌다면은 현재 정치 지지율을 봤을 때 큰 변수가 생기지 않고서는 현 정치판에서 사실상 누가 봐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좀 갖고 있는 게 이재명 야당 대표이다 보니까 크게 수혜주로 좀 움직였으나 이제 멈칫하면은 일단 급등한 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은 차익 실현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탄핵이 아직
11일 뭐 재추진 등 지속적인 트라이를 좀 야당에서는 할 거예요. 지금 계속 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야당에서 계속 탄핵에 대해서 트라이를 한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 따라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부결이 나면은 월요일은 조금 안 좋겠지만 그냥 이 반사 이슈가 아예 끝났냐, 그건 아니죠. 또 탄핵 재추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시장에서 이거 재추진하면 이번에는 가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심리를 또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이슈 따라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반등이 나오거나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로는 여기는 오리엔트 전공 일단 상한가를 3번 닫았어요. 결과적으로 상한가를 3번 갔고, 매매하기에 그나마 좀 튼튼한 종목이, 그나마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에이텍이랑 동신건설 요쪽이 대금 그래도 2천억씩 붙이고, 요쪽이 이전에 2020년 대선 때도 대장 역할 했던 애들이거든요. 막 점상 여기서 막 3번 막 이렇게 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3개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주가 워낙 많죠. 정책주로는 지역화폐 쪽에서는 이제 코나아이 그거랑, 그 다음에 공공주택에서는 일성건설, 시공테크는 지금은 한덕수 총리 관련주로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주택으로는 일성건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에 대해서 뭐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그 다음에 그 야당 측의 이제 정책 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SDN, 그리고 대북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뭐 나온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각자 이제 좀 친한 그래서 그 국가들이 있죠. 그래서 야당 측은 보통 대북에 대해서 좀 친밀한 정책을 주로 펼쳤고, 그래서 이번에 금강산 관련주들이 트럼프 관련주로 움직이고 조정 나왔다가 그 이슈로 갔다가 이제 또 다음날 반사이익으로 갔다. 금강산은 일신석재, 아난티, 철도는 한국종합기술, 부산산업, 그 다음에 개성공단은 인디에프, 신원, 요 정도를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어서 뭐 밤까지 계속 보기는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일단은 좀 부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을 좀 한 줄로 현 상황 한 줄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 정리를 하면은 일단 여당은 과거 탄핵 기억하는지, 탄핵은 안 된다, 안 되지만 대신 대통령 국정에서 손 떼게 만들고 책임 총리제, 그리고서 대통령 임기 단축 발표하면서 뭐 아직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발표하면서 뭐 야당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 버티자 인 것 같고, 야당 측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 지금 승부 보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제일 베스트여서 어떻게든 탄핵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가지고 여당 인원들 중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빨리 몇 명만 넘어와라.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조금 뭐 정치가 관련돼 있다 보니까 뭐 멘트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은 주식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하는데 여기서 정치적인 부분을 좀 개입하는 것보다는 결국 돈이 될 수 있는 거를 계속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어떻게 움직일까, A 결과가 나오고 B 결과가 나왔을 때 A 결과에선 내가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까, B로 흘렀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까. 내가 직접적으로 막 정말 뭐 광신도처럼 막 정치에 대해서 막 어디 한쪽을 지지한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최소한 주식 채널에서는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거는 자신의 마음속에, 혹은 다른 이제 정치 대화 관련해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주식에서 지금 상황이 이게 이렇게 부결로 넘어가면은 어떤 종목들을 봐야겠구나, 반대로 가결로 넘어가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테마들의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것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던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생각해 두고 지금은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되면은 살짝 그건 있어요. 좀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는 거거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는 건 있겠죠. 왜? 다시 탄핵을 야당 측에서는 트라이를 할 거고 여당 측에서는 계속 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체크는 해둬야 됩니다. 불확실성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부결나면은 증시 뭐 월요일 막 망가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만약에 가결이었다면은 지수가 그래도 이제 막 쫄쫄쫄쫄쫄 좀 저점 지지하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저게 아직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가다가 상승에도 좀 제한이 있겠죠. 상승폭에도.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산타랠리는 살짝 좀 멀어질 수도 있지 않나. 결국 이제 월요일, 화요일 열리면서 외국인 이런 움직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당 측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꺼내드는 그런 정책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일단 대통령이 요 전국 안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손 뗀다고 공식적으로 좀 얘기는 한 케이스거든요. 지금 해가지고 이제 정치 관련해서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손 떼고 뭐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둔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지금 우려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이제 조금 낫지 않나 싶은데 불확실성은 또 지속이 되는 건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야당 측에서 지금 이제 뭐 저는 당연히 두 번째 막 계엄 또 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거 막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군대 다녀오셨던 남성분들이라면 사실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에서 안 될 확률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뭐 대통령이 일단은 또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오늘 아침 거기 담화에서 말도 했죠. 근데 만에 하나 미친 척하고 진짜 계엄이 나온다. 그때는 두 번째 이제 계엄이 두 번째 발동이 된다면 저는 이 확률이 정말 낮고 대통령 뭐 발언도 있고 여당 측에서도 이거는 막으려고 할 거예요. 두 번째 계엄은 진짜 아예 당이 그냥 해체를 해야 될 수준이니까. 그래가지고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만에 하나 그 사태가 이어지면은 그때는 아마 국가신용 등급 강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저도 아마 미국 장이든 코인이든 이쪽을 좀 알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그만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밤 주말 다들 오늘 좀 다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은 뭐 이게 확정이 난 건 아니지만 좀 분위기상 일단은 부결이 될 것 같고 부결이 된다면은 이런 식의 흐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되 또 큰 흐름에서는 불확실성은 좀 지속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야당 측 당대표 관련주들한테는 이제 뭐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또 끝나는 건 아니니까 뒤에 또 계속 트라이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이런 것까지 좀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지금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냥 나라 자체가 좀 잘 됐으면 하는데 항상 좀 지지고 볶고 사실 여든 야든 둘 다 기득권이잖아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자신의 것 안 뺏기려고 막 그러는 건데 뭐 마음 아프죠. 근데 뭐 또 현실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일단 주식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부분은 이제 뭐 자신의 친한 지인분들이랑 뭐 술 한잔 하면서 막 거하게 뭐 얘기하시고 주식시장 저는 이제 주식 채널이니까 주식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보면은 너무 싸우셔가지고 근데 제가 누가 하나 딱 그 맞기에는 또 이제 좌우 둘 다 여야 막 이렇게 싸우시는 거여가지고 한 층만 맞기는 좀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안 보거든요. 근데 좀 안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주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